제가 지금 이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커머스 트렌드 및 사업 전략인데요. 저희가 어떤 각자 하신 일에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한국 사람들은 스피드가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방향이거든요. 방향이 잘못되면 저희가 몇 년을 고생할 수가 있어요. 노력과 시간과 자본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앞으로 이 이커머스 시장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제목 자체가 2시간 분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이거는 20분 가량에 다 끝낼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임팩트한 강의이기 때문에 한 분도 조시 말고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여기 오신 분들은 케니스 PD님은 다 아시고 오셨을 텐데 저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들 잘 모르고 몇 분만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제가 한 거는 중소기업들 수출 마케팅 그리고 마케팅 컨설팅 그리고 무역 서비스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1000여 개 업체 마케팅 컨설팅, 경영 컨설팅 그리고 무역 서비스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5년에 한국에서 창업 시작했고 미국에 온 거는 한 10년 정도 벌써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의 강점은 스트레너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마케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누구나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잖아요. 저의 장점은 카인드니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하면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알아두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팩트하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눈높이 강의가 아니고 어떤 분한테는 너무 쉬운 얘기를 하시는구나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한테는 저 너무 생소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저한테 나중에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또 이런 저희가 세계 한인 이커머스 협회 경쟁협회 총회이고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프리 컨설테이션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커머스 성장 규모가 저도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 2022년도에 글로벌 이커머스 세일즈가 죄송해요.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네요. 접점이 그런 것 같아요. 자리로 옮겨보시죠. 이쪽. 접점이. 네. 이 2020년을 저희가 5.5조 달러로 예상하고 있어요. 선예. 감사합니다. 네. 이 5.5조 달러가 한국 돈으로는 참 추산이 어려운 돈이에요. 아마 한 6, 7경 이렇게 1000억 다음에 경이죠. 이 어마어마한 수치를 이커머스를 통해서 우리가 세일즈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리고 2021년에서 2025년 사이에 3년 남았어요. 11조 달러를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코비드 기간에 특히나 이제 많이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나 레스토랑이나 이런 리테일러 샵을 운영하신 분들은 셧다운을 했기 때문에 뱅크럽시를 많이 하셨지만 그 와중에서도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해피한 한 해를 보냈다고 보시고 특히나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 저희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탈무드가 있죠. 뭐죠? 주이시들의 경전이라는 그런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모든 거는 21일간만 반복하면 그게 사실이 되어버려서 어느 날 익숙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우리가 지금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갇혀서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고 온라인을 모르셨던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쇼핑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온라인에 익숙해졌다. 저 또한
그 팬데믹 기간에 제가 생활 습관이 바뀐 거는 저는 글로서리 샵은 제가 가서 직접 만져서 이렇게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골랐는데 제가 그 팬데믹 기간에 아마존을 통해서 이제 그런 글로서리를 샵을 도어 투 도어를 이렇게 받고 또 가끔 외식을 하고 싶으면 이런 뭐 여러 가지 도어 투 대시 뭐 그리고 뭐 우버 이도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배달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아마존으로 뭐 그런 글로서리를 오더를 하고 제가 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시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저도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아마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커머스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놀란 거는 어떤 분이 제가 D2C 이렇게 말하니까 눈을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잘 모르시구나 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커머스는 5개 타입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특히 뭐 경제학 전공하시거나 아니 경영학을 하시거나 뭐 예를 들어 마케팅 전공하신 분들은 이미 익숙한 얘기예요. B2C는 뭐 아시겠지만 뭐 아마존 비즈니스가 일반 컨슈머들한테 판매하는 거 이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B2B는 뭐 샤파파이, 알리바바 다 이렇게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알리바바에서 제품을 소싱해서 본인들 사이트에서 판매하시잖아요. 비즈니스 목적으로. 그리고 뭐 아마존 비즈니스는 당연히 그 회사 계정으로 오픈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벌크로 해가지고 디스카운트해서 다른 비즈니스들한테 팔고 이렇게 되는 거 B2B. 그 다음에 C2B는 아마존의 개인들 셀러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이거를 뭐 많은 물량을 사는 비즈니스들한테는 디스카운트를 해줘서 판다. 이게 뭐 C2B의 개념인 거고 C2C는 이베이 뭐 예를 들면 각자 이렇게 거래를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각자 필요한 거를 뭐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최근에는 D2C라는 게 생겼어요. Direct to Consumer 이건데 예전에는 그 제조업체들 제가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정말 그 굉장히 스타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조 원가를 줄여서 그런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이지만 어떤 마케팅에 대해서는 대화가 안 돼요. 그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이분들도 많이 똑똑해지셔가지고 결국 뭐 전문가를 하이어하는 거죠. 그 마케터들 하이어를 하셔가지고 직접 이제는 그 제조업체들이 본인의 사이트에서 그런 이제 아무래도 가격 경쟁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판매를 하시면서 가격 경쟁으로 승부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리테일러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제가 구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5 types of shaping 그 future e-commerce, 그 미래 e-commerce가 어떤 식으로 변모를 할까, 뭐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 이런 내용인데 다들 뭐 그 전문가들마다 의견은 틀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정리해봤는데 엄니채널 쇼핑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엄니채널. 네, 당연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전문가분 앞에서 강의를 해서 약간 조금 긴장을 하는데 역시 다 아시죠? 그 엄니 채널은 엄니가 그 라틴어로 all이란 얘기예요. ALL all. 그러니까 모든 채널을 통한 쇼핑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멀티플 뭐 마케팅 이렇게 해서 많은 채널을 통해서 세일즈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의 마케팅인데 그게 이제 그 멀티플 채널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어 입장에서 판매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여러 채널을 활용해서 판매를 하는 게 그게 목적이었다면 옴니 채널 쇼핑은 그게 그 고객의 입장에서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옴니 채널 그 플랫폼에다가 본인들이 그 제품을 판매를 할 경우에 이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베스트바이가 고전을 했잖아요. 왜냐면 다들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접목을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제가 통계를 보면 한 74% 정도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쇼핑을 하고 거기서 가격 경쟁이 되는 거를 가서 샵에 가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쇼핑 루버라고 해요. 그러고 반대로
실제로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본 제품을 온라인에서 쇼핑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왜냐면 지금 가격이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격이 저렴한 걸로 사죠. 비슷한 물건이니까. 이제 이런, 예를 들어 웹사이트 루벌 또는 뭐 모바일로 하면은 more mover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모바일에서 오프라인으로, 모바일에서 뭐 웹사이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면 소셜 미디어도 우리가 요즘에 소셜 커머스가 굉장히 핫한 용어인데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던 아니면 메타 예전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메타를 통해서 판매를 하던 이런 식으로 지금 소셜 미디어들이 다 쇼핑하고 인티그레이션이 돼서 거기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채널로 고객들은 다 들어와서 구매를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오프라인에서 사는 거랑 온라인에서 사는 거랑 어떤 소셜 채널에서 사는 거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다 같은 서비스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옴니 채널 마케팅에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스터디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AI and AR 이거는 아시죠? AI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으로 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쇼핑몰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녁 시간인데 그래서 직원들이 일을 안 해도 AI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걸 슈즈를 찾는다. 그러면 그거에서 어떤 슈즈를 찾아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거를 읽어서 거기에 관련된 걸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AI가 어떻게 보면 고객 서비스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24/7 hours. 그래서 그런 AI 기능을 넣었고 이커머스에 그리고 또 하나 어그멘티드 리얼리티가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폰으로 예를 들면 어떤 웹사이트를 갔을 때 거기에 그 사이트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얼마에 뭐가 있고 예를 들면 사람이 서 있는데 이거는 이 옷은 어디서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상의 이런 것들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그런 게 어그멘티드 리얼리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차를 사고 싶은데 웹사이트를 봤어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2D로 봤을 때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이거 다 돌려야 되고 뒤져봐야 되고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커머스에 접목이 되고 있고 세 번째, New Payment Option.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원래 애플 페이먼트 있고, 삼성도 삼성 페이먼트, 다 페이먼트를 있잖아요. 아마존도 아마존 페이먼트. 그러니까 이런 굴지 기업들은 본인들의 페이먼트 시스템을 만들어서, 본인들에 속한 그런 아이템을 사는 고객들로 하여금 본인들의 그런, 페이먼트 시스템을 결제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가상 화폐로, 페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합류 서비스까지도. 그 네 번째, 지금 비주얼 커머스가 부상하고 있다. 이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메타도 그렇고 이런 구글상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컨텐츠가 이렇게 상단 메뉴를 올리려고 하면 물론 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 되게 중요한데 그 원하고 Search Engine Optimization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디오예요. 그래서 비디오를 많이 올리고 비디오를 많이 찍고 그리고 이제 구글이 유튜브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차별화를 둘 때 일을 쉽게 하면 그만큼 수익이 적어요. 비디오 촬영하고 이러는 거 되게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만큼 인베스트먼트를 그만큼 한 만큼 효과가 더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비주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빅 다이나믹 프라이싱 가격 마케팅에서 저희 가격 정책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오토메이션 돼가지고 이 가격을 얼마를 책정해야 되느냐 이런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하셔가지고 프라이싱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얼마에 팔고 싶어도 비슷한 제품을 경쟁사에서 더 싸게 판다. 그러면 소비자가 얼마나 똑똑해졌어요. 당연히 싼 쪽으로 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도 염두에 보시고 이렇게 앞으로 트렌드를 잘 읽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이커머스의 성공 전략들이 있어요. 퀵 로드 타임, 이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저희가 이미 정보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이게 버퍼링이 길어요. 그러면 사람들 참을성 없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로드 타임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모바일 리스폰시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다 지금은 뭐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웹사이트에서는 다 제대로 보여주는데 모바일로 봤을 때 이렇게 깨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림이 저쪽으로 날아가고, 그래서 이거를 모바일 유저 프렌들리하게 만드시는 거는 기본이에요. 왜냐면 지금 한 45% 정도가 모바일로 구매를 하는 게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왜냐면 우리가 지금 뭐 스마트 워킹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사무실로 가서 계속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많은 회사들이 어떤 그런 재택근무를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움직이면서 일을 해요. 뭐 카페에서 일을 하든 어디서 하든. 그런데 모바일은 항상 우리가 캐리를 해요. 그래서 모바일로 한다는 거. 저도 사실은 이제 아마존 같은 거 서핑할 때 저는 자세하게 보고 싶어서 일을 스크린에서 이렇게 찾는 걸 좋아하는데 그때까지 제가 기다리면 그걸 까먹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모바일로 이렇게 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이 모바일을 싫어하더라도 너무 공간이 작아서 싫어하긴 하지만 어떤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유저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기본이고, 그리고 SEO는 뭐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셜 쉐어링, 그런 이커머스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자사 몰아내서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게 각자 가지고 있는 소셜 미디어가 장점이 1대 다를 우리가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핸들링 할 수 있잖아요. 1대 다를. 그래서 그 소셜 플랫폼하고 다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아마존을 통해서 판매를 하지만 이거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왜냐면 이게 PPC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 채널을 이용해서 아마존으로 그 인다이렉트 해가지고 그거를 리다이렉트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소셜미디어들하고 잘 이커머스, 여러분들의 이커머스가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하시는 거 전략이고요. 그 다음 personalized buying experience. 당연하죠. 이커머스를 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으면 고객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가 아마 아이디어가 제한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여러분의 월스트 고객이 그 베스트 레슨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만큼 본인들이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경쟁사에 가서 직접 구매도 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해서 저렇게 우리보다 잘 나가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 스터디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2주 체크아웃 프로세스, 이거는 체크아웃 프로세스.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원스톱 클릭이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하루 종일 헤매고 뭐 어디로 클릭해야 될지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리뷰를 여러 가지 마케팅 이벤트를 활용해서 프로덕트 리뷰를 하셔야 돼요. 프로덕트 리뷰를 받으셔야 돼요.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리뷰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사몰에도 리뷰 아니면 정말 리뷰 받을 사람이 없으면 가족의 친척이 됐던 누가 아는 사람이 됐던 그걸 공짜로 주시고 좋게 리뷰를 해주시라고 하고, 왜냐하면 초반에 좋은 리뷰가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소비자들은 오너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리뷰를 어떻게 만들까,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 멀티 페이먼트 메서드, 예를 들면 거기다가 자사몰에다가 와이어드 할 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오픈을 하세요. 그게 페이팔이 됐던 아니면 어떤 방법이 됐던 그게 애플페이가 됐던 여러 가지를 다 오픈해 놓으세요. 고객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가 되려면 고객의 입장을 생각하고, 우리가 불편하지만 고객이 원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next 6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8가지 전략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도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는 지금 그 Regulation of Product Pricing,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데이터 컵이라든지 Import IO 가면은 그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적정한 가격, 프라이싱 전략을 제대로 세우시라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메인테이닝 하이 퀄리티 프로덕트, 이거는 뭐 당연하죠. 뭐 지금 품질이 나빠서 바품이 되고 이러면은 그거는 리뷰가 말도 안 되게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비즈니스 하시기 힘들죠. 그리고 improving store accessibility, 뭐 여러 군데 노트를 하셔가지고 여기 그 접근이 가능하도록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이 이커머스 여러분들의 뭘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 다음에 making one the first impression, 이게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그 우리가 뭐 나이키도 아니고 맥도날드 뭐 이렇게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임프레션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가버리죠. 딴 데로 가고. 그래서 누가 봐도 고객의 입장에서 보기 쉽고 찾기 쉽고 고객이 원하는 인포메이션이 한 페이지에 다 있어야 돼요.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컨택 인포메이션을 보고 가격도 보고 제품도 바로바로 중요한 부분, 고객들이 찾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이렇게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정리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가끔 답답한 걸 되게 많이 보는데, 웹사이트를 보면 막 이렇게 막 그 애니메이션 막 화려한데 대체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고 밑으로 쫙 내려가도 잘 모르겠고, 저쪽에 세 개 이렇게 라인 되어 있는 데를 클릭해야지 그때 프로덕트 찾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브랜딩이 된 회사면 어떤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뭐 멋있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브랜딩이 안 된 입장에서는 딱 들어갔을 때 한눈에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securing your shipment 당연하죠. 이 shipping이 안 돼가지고 세워라 내어라.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랑 그 퀵세러 캠페인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가 제일 그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shipping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주게 됐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당연히 고객의 불만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shipping을 제대로 secure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제 자신이 약간 프라우드한 게 뭐냐면, 제가 10년 전에 그랬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앞으로 이커머스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는 물류회사만 남을 거예요.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지금 물류회사가 어차피 모든 제품을 핸들을 하잖아요. 물류가 키잖아요. 어떻게 가장 빨리 배송을 할 수 있냐, 안전하게. 그 부분이 키잖아요. 결국 이커머스는. 온라인을 주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물류 배송에서 문제가 되면 그거는 뭐 사업 끝나는 거고. 그래서 지금 3PL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그거는 뭐 shipping부터 뭐 스토리지부터 원하는 대로 다 배달해 주잖아요.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를 이용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예를 들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3PL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shipment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taking advantage of m-commerce,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바일 커머스 계속 부상하고 있다. 우리가 이 모바일로 유저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거. 그게 제품이든 서비스가 됐던, 다시 한번 그 부분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보시면 엠커머스,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그만큼 시장이 계속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포인트를 잡았고, 2021년에 리테일 엠커머스를 통한 매출은 2022년보다 15.2% 증가한 3,593억 2천만 원 달러를 기록. 근데 저는 이게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모바일로 쇼핑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2025년까지 리테일 엠커머스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한 이런 금액에 도달하고, 미국 리테일 이커머스 매출의 44.2%를 차지한대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웹사이트를 통한 거를 반으로 보고, 이제는 모바일을 반으로 보고, 이게 모바일을 계속 더 어떻게 보면 테이크 오버, 그 웹사이트 이커머스 사이트를 할 거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샤프파이에서 내놓은 퓨처 이커머스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이에요. 보면 첫 번째로 그 rising acquisition cost,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이커머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세일즈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일즈를 하는데 여러 마케팅이 인베스먼트잖아요. 마케팅이 세일즈가 일어나기 전까지.
마케팅 없이 가만히 있는데 세일즈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베스트를 하는데 그런 인베스트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리턴 앤 인베스트, 그 리턴을 받기 위해서 인베스트가 커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구글도 그 페이퍼 클릭이 $1에서 $2예요. 많죠. 그리고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적정한 금액이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어쨌든 이것도 비싸고, 그리고 아마존도 아시겠지만 페이퍼 클릭 비싸요. 그 right 키워드를 넣으시면 그거 금방 날아가요. 정말 머니 게임이에요. 그 정도로 이게 하나를 팔기 위해서 그만큼 광고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death of third party cookies. 이거 third party cookies 우리가 그 이커머스 사이트에 가면 각자 개개인의 정보를 받기 위해서 그 쿠키 yes 안 누르면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거 못 보잖아요. 그게 다 개인 그 데이터 수집하는 건데 이게 더 이상 데스가 한다는 거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앞으로는 가치, 회사의 가치, 어떤 비전, 뭔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 예를 들면 우리는 화장품 회사인데 우리는 그 동물을 예를 들면 죽여서 머슬림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서 기름을 뽑아내서 이 립스틱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다 우린 비건이다. 다 이거는 다 우린 다 이런 식물이나 이런 데서 추출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뭔가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거 이건 다 우린 재생용만 사용한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개인의 데이터가 점점 중요해지지 않고 어떤 이런 같은 비전과 어떤 그 커뮤니티에서 각자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공유하게 만들어서 내 팬으로 만들어서 그들한테 결국은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를 얻어서 그걸 구매하게 하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더 가치가 중요해진다는 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소셜 커머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셜 미디어가 이미 커머스 역할을 하고 있죠.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셔피파이에서 내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셔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라이브 커머스 들어보셨어요? 네, 여기 보니까 젊은 분들만 이렇게 하시는데 라이브 커머스 그야말로 라이브로 제품을 판매하는 건데 홈쇼핑으로 혹시 이렇게 판매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홈쇼핑도 요즘에 TV를 보는 시청자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그 홈쇼핑 채널도 라이브 커머스로 전향이 됐고 아니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것들이 지금 트렌드예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는 아시겠지만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유저들이 많은 플랫폼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네이버도 그런 커머스가 있고 쿠팡도 있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미 유저층이 확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디오를 활용해서 지금부터 우리 라이브 커머스 시작해요. 이렇게 MD가 하면 거기에서 이제 그 쫙 사람들이 유저들이 올라오죠. 그럼 거기서 바로 질문도 하고 그리고 구매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바일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트렌드예요. 그래서 지금 라이브 커머스가 앞으로 이제 홈쇼핑 채널 시장을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소셜 커머스랑 라이브 커머스가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그 소셜 커머스도 온라인 쇼핑 되죠. 라이브 비디오 되죠. 컨슈머 파티시페이션 돼요. 근데 이렇게 다음에 소셜 커머스 나오는데 단지 다른 거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랑 소셜 커머스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는데 네. 2분 안에 좀 해주시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셜 커머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제품을 본인들이 팔로워가 많은 요즘에 누구나 인플루엔서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본인이 인플루엔서면 업체들이 제안을 해요. 내 제품 팔아주면 제가 이거 10%에서 40% 줄게요. 근데 그거 좋은 아이디어죠.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아마존에 팔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미 너무 셀러가 넘쳐나기 때문에 필터링을 너무 많이 하고 정말 너무 피곤하게 해요. 셀러들한테 아마존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어떤 개개인을 활용해서 이런 그 인플루엔서를 활용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전략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메타버스가 이커머스 시장을
테이크 오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메타버스는 아시겠지만 3D예요. 기본적으로. 그 디지털 세상이 있고 그 디지털 세상과 현재 세상을 연결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조금 실감이 더 많이 난 거예요. 현실감 있는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가서 그 이커머스 그 메타버스 세상에 가서 이게 뭐 패션 예를 들면 굿즈를 파는 굿즈백을 파는 데다. 그럼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걸 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돌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는 그런 메타버스를 이커머스의 하나의 이제 플랫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 more 소셜 그쵸 온라인 쇼핑을 more 소셜하게 한다. 그 메타버스가 이제 여러 예를 들면 메타버스에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뭐 블록체인 있는 거지만 뭐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그리고 AI 이런 기술을 다 접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소셜 네트워크와 연결될 수 있다. 그런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이 뭘 퍼스널해진다는 거는 예를 들면 제가 메타버스 월드에 갔어요. 디지털 디지털 굿즈 매장에 갔는데 일단 아바타의 저의 형체를 읽어요. 그래서 제가 딱 거기 가요. 그래서 제 아이콘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걸 입어보고 웨어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더 저한테 퍼스널라이즈가 되는 거죠. 이런 거에서 왠지 제 아바타가 저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걸 입어봤는데 그대로 이 모습이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구매 결정이 빨라지겠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한다는 거. 그래서 메타버스도 주의 깊게 여러분들 사업과 연결해 보시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짧게 광고비는 얼마나 써야 될까요? 답변하세요? 이 질문 많이 받아요. 산업별로 다르고요. 그리고 질문은 이따가 저녁 할 때 네. 받아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네. 시간이 지체돼서 네. 다음 저희 세미나 강사 시간이 조금 모자르게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질의응답은 식사하시면서 오픈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질문이 아니고 제가 질문이 이게 아니고요. 일단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거고요. 이 질문이 답변이 궁금하시면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넥스트 제가 딱 2장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이제 저희가 디지털 그 마케팅 팀들이 저희 인디아에 제가 조인트 벤처가 있어요. 근데 이 팀이 지금 43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만큼 일감이 많아지고 있고 제가 이걸 인도에 둔 이유는 그 코스트 이펙트 면에서 그렇게 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가 막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 마지막 페이지고 여기 나오죠. 데이터 진짜 중요해요. 요즘 빅데이터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지금 각광을 받는 그 고수익 연봉 중에 하나가 데이터 애널리스트예요. 왜냐면 이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분석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거를 선호하고 얼마짜리를 사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로 이제는 그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맞는 인더스트리에 맞는 데이터를. 그래서 데이터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혹시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